자, 맨 처음에 제1장 교육의 기초, 이른바 이제 교육의 이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 물론 제1장의 교육의 기초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역시 우리 이론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평생교육입니다. 여튼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육을 정의하는 여러 방식 중 학습자 입장을 강조한 것은, 자, 교육의 입장을 학습자 입장이냐 아니면은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사 입장이냐, 또 아니면은 사회가 요구한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자, 학습자의 입장을 강조, 학습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자, 그 전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정범모 교수가 있는데, 정범모 교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육이란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단 조작적 정의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건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고, 도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진행한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역시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해준다는 것, 뭐 인격을 길러준다는 것, 가치 있는 지식과 문화유산을 전수해 주는 것. 누가? 교사가.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전부 학습자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 이것은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자, 네 번째 보세요. 인간의 자암제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자암제 가능성,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자암제 가능성, 그걸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을 최대한 신장시킨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갖고 있는 가소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개발시켜준다. 야, 다른 것들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하겠다,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가소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럼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누가 그걸 한다 그 말이야. 스스로가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를 주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아동이 스스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학습자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교육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현상과 교육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냐, 교육이 아닌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은 바람직한 걸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해서 교육은 일단 의도성. 자, 의도성이란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 목적 혹은 목표. 자,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도성.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 계획성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반드시 또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의도는 목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측면, 지식적인 측면 혹은 인격적인 측면, 혹은 또 신체적인 측면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지덕체, 모든 것들을, 자, 지적인 거, 인격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걸 다 하자는 것이야. 그걸 다 하게 되면 뭡니까? 전인이 되겠지. 전인성이지. 지덕체, 지육, 체육, 덕육, 체육 다 하자.
그러니까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전인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맥락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교육이란 바람직한 것을 가르친 걸 교육이라고 말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걸 가르친다? 그게 뭐게 됐어요? 그것이 가치지향적. 이런 것을 가지고 반드시 내용은 또 이건 교육 내용입니다. 자, 의도성,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 과정으로 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 내용 자체가 어때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 지향성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 현상을 네 가지로, 네 가지 파트, 네 가지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가장 또 많이 낸 문제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라는 것. 지금 제1장 교육의 기초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 자체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내니까. 자, 그런 문제죠.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중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자, 평생학습사회를 우리가 이제 그 말 자체는 학습사회란 거 뭡니까? 학습사회라는 것은 우리 주변 환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학교 이외에 학교 밖으로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서 평생 학습 사회니까 사회라는 건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정책 학교 평가제 이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학교 평가제는 또 자 그다음에 학점 은행제 대표적이지 학점 은행제 여러분들 이제 이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학점 은행제가 있고 또 교육 계좌제란 말 들어봤죠? 교육 계좌제 또 독학 학위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밖에서 내가 공부 나름대로 해가지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 학위제 이런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거의 학습 능력 인정제라는 측면에서 물론 또 원격 사회교육 시스템도 있습니다. 원격 뭐 요즘 이제 사내대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직업 능력 인증제도 있고 그러니까 학점 은행제도는 평생 학습 제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이런 실현 방안이죠. 고등교육은 대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에 초, 중, 고등학교 운영에 수준별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전부 이제 1, 3, 4, 5는 일선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학교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서 평생 학습 사회라는 걸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학점은행제랄지 아까 말했지만 교육계좌제랄지 독학사 학위제도랄지 또 원격 교육을 통해서 원격 사회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 이제 평생 학습 사회가 되겠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평생 교육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한번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평생 교육의 이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평생 교육의 이념 물론 네이브라는 사람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데이브의 평생 교육 이념 했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평생 교육 이념은 자 먼저 이제 전체성이라 그러면은 이 말은 평생 교육이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도 모든 형태의 교육을 다 집어넣는다. 또 학교 이외에 물론 학교도 포함해서 학교 포함 모든 교육의 정통성. 자, 학교 포함해서 모든 교육의 정통성을 부여하자. 심지어 뭐 홈스쿨링까지도 평생 교육으로서 집어넣자 그 말이고. 그다음에 통합성이라는 것은 통합은 두 가지가 있죠. 수직적 통합과 통합성은 자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렇게 있죠.
수직적 통합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사망시까지 모든 교육을 집어넣자. 사망시까지. 수평적인 통합은 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걸 다 포함하자. 이것을 통합하자. 그걸 통합성이라고 그래요. 통합성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학교 다녀야 될 때 불행하게도 시간과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하고 싶어. 근데 과거 같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쩐다고 말이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융통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걸 융통성이라고 해요. 충분히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평생 교육이라는 게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는 것은,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민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는 교육 내용,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보일러 배우면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민주성이라는 것은 원하는 종류와 양을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네이버가 들고 나온 평생교육 이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의 정통성. 그럼 뭡니까? 아까 말한 전체성이 되고, 원하는 종류의 양의 교육, 민주성.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속에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걸 데이브라는 학자가 들고 나온 평생교육의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그 다음 문제도 평생교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평생교육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왜 평생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발달 배경이 뭐냐? 지금 그 말이겠죠? 왜 평생교육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것인데, 기술의 혁신과 전문성 증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는 눈부실 정도로, 과거에는 어느 하나의 기술 또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수년간 써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째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금방금방 바뀌고 혁신, 이노베이션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다양한 변화. 바뀌죠? 가치관, 생활 양식이. 물론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통틀어서 문화라 할 수 있어요. 문화의 다양한 변화.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 굉장히 지식 정보가 양이 늘어났죠. 그 늘어난 양을 새롭게 학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21세기 직업사회의 다양한, 특히 직업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과거와 달리 과거는 평생의 어떤 직업 개념이 됐어요. 평생 직업.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은 글쎄 여러분들 정도 이 공직이랄지 또 공공기관 이 정도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공직이나 공공기관도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취득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킨다. 그것도 평생교육이 사실은. 근데 공직이나 공공기관 이 정도는 어떤 평생 직업이라, 평생 직장이라 이런 개념이 되지만 일선 개인 기업체랄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 내 것화하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잘립니다. 그런 맥락, 직업사회 변화란 그런 뜻이에요. 평생 직업이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 또 새로운 지식, 이걸 습득해야 되겠죠. 그게 또 평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이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분권의 확대 실시. 이게 평생 교육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교육의 자주성, 지방분권의 확대. 이건 평생 교육이라는 것보다 이 교육 자체의 다양화, 다양한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교육의 민주화, 그런 부분인지 평생 교육하고는 연관시키기가 다소 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게 답이네요.